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양육이고 무슨 결혼이고 무슨 연애냐.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가끔씩 변화를 결심합니다. 그것이 금연 결심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 결심일 수도 있고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이어가는 결심일 수도 있죠. 결심을 하고 난 직후에는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인생 살겠다면서 기합 넣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약 6주의 시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뭐 작심삼일까지는 아니지만 습관이 완성되는 66일 버티기 참 힘들죠.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헬스장에 가면 1년 동안 진짜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런데 한 3월쯤 가보십시오. 아마 내가 하고 싶은 기구 멋대로 해도 될 정도로 널널할 겁니다. 새 학기다. 사람이 헬스장에 너무 많다. 너무 열심히만 하지 말고 쉬어주라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다. 라는 등 각자의 핑곗거리들로 결심은 멈춰지게 됩니다. 헬스장 사장님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이죠. 이처럼 단지 변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에서 1993년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결심할 때, 변화를 다짐할 때 하는 말과 실제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한 사람들의 경우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경우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25%였습니다. 또 그것을 언제 할지 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화할 가능성이 40%였습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화를 할 가능성이 50%나 됐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의 경우 변화할 가능성은 60%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행 상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시점을 정한 사람들의 경우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95%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자신의 다짐과 변화를 공유하고 체크해줄 사람이 변화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실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감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실천 가능성을 대폭 향상시켜줍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책임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까? 군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딱 중간만 하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너무 못하게 되면 욕을 먹고 무시당하니까 속상하죠.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도 많은 책임을 떠맡아야 하니 힘듭니다. 또 N4 시대 역시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양육이고 무슨 결혼이고 무슨 연애냐 라는 책임지기 버거워하는 상태로부터 나온 하나의 밈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될 수 있는 한 무거운 책임을 지라고 말하죠. 그는 인간은 연약하고 언젠간 반드시 죽는 존재이므로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없어도 되는 고통으로 넘쳐나는 데다가 때로는 엄청난 불행이 터지는 전쟁터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의 태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믿거나 두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자기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신 인생의 공허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선 딱히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남들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르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대신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떤 길이 피곤하고 외로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삶의 태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세 번째,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다섯 번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6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7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8번째,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9번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10번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11번째,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12번째,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고 고맙습니다. 안녕!